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2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덥네요. 아침부터 덥습니다. 네, 또 비싸움에 이어서 예, 더위 싸움까지 더위 사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관리가 최고고요. 일단 마감했던 미국 증시 이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냥 그런 느낌은 들어요. 좀 강하게 가려고 하게 되면 제동이 걸리네요. 예, 그래서 너무 빨리 오른다 제동시키고,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는 또 끌어올리고 약간 좀 단기 이평선 안쪽에서 힘겨루기 들어오는 관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변화도 없고 그냥 살살살살 좀 고가를 계속 경신해가면서 가는 모습들,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가 좀 약하네요. 네, 그런 쪽인데 결론은 뭐 여기서 지금 시장의 방향을 뭐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제 거래가 또 다시 늘어납니다. 조금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 보니까 미국 시장에선 밈 주식, 이거 활발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오픈도어 뭐 블라블라, 예, 하루에 장중에 60몇 프로 올라갔다가 40%대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이제 민주식의 대표 주자가 이번엔 또 바뀌어가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 약간 좀 보통 끝물에서 나오는 뭐 이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뭐 끝물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예, 끝물스러운 분위기 쪽에서 민주식이 막 폭발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서 썩 그렇게 편하게 보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예측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커지고 어떤 단기 평선 이탈해서 뭔가 신호가 조금 올라온 거 좀 힘들어요 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제가 보던 종목들은 특히 그런 종목들 있죠. 중소형 쪽에 안에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거의 다 음봉이 크게 나오네요. 그래서 특히 로비눕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매매했던 특히 이거는 제가 줄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기준 쪽에서 강하게 한번 들어온다. 좋아하던 로비눕마저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거기다 또 코인베이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의 느낌은 충분히 나는데 시장이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잠깐 종목적으로만 그러고 나머지는 어떻게 갈지는 아직 기다려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서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좀 액션은 취해야 되는 그런 미국 시장의 종목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일단 보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표 한번 볼까요? 달러는 다시 약세로 98, 99 못 갑니다. 그만큼 달러 약세는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8원 하락해서 좀 걱정은 했었거든요. 1,400원 바로 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바로는 좀 어려운 모습들이고 일단 한풀이 좀 꺾였죠.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한 0.9%.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 써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고점 느낌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었을 때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가상화폐도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당장에 없더라고요. 그런 쪽이고 또 오랜만에 금리가 좀 툭 꺾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4.5 가기는 어렵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4.4 밑으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 4% 중반대가 과연 금리가 싼 편이냐?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4%대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일단 이용하는 정도. 근데 이걸 4.5에서 4.4%대면은 의외로 퍼센트만 보게 되면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이런 것도 해봐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 쪽에만 다 오랜데 있다 보니까 채권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툭툭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밀접한 변화는 또 대응하는 게 맞겠죠. 저희도 채권은 합니다.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채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언급을 드리고 매매는 하긴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또 살짝 하락했고 특히 의외로 달러 약세 그리고 또 금리 하락하게 되면 좀 상품 가격 쪽들에서 변화가 나오나 싶었더니 유가는 반응을 못하네요. 근데 가스가 급락했습니다. 이건 굳이 그걸 가지고 연결을 실 필요는 없는데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폭이 크다 보니까
또 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가스 관련주, 뭐 EQT 이런 것들 급락이 나오네요. 그래서 국내에도 또 LNG 천연가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끼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종목들은 워낙 많이 횡보를 했었어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또 의외로 금이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다 살아있네 라는 쪽으로 금 1.5%, 은 2%, 금은 보화가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구리도 강세를 보여주는데 폭은 조금 약했죠. 아마 지금은 은 쪽의 포인트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보다 은이 탄력이 강하다 그런 쪽들인데, 그렇다고 은을 뭐 어떻게 매매를 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좀 길게 보는 시각적으로 원자재 쪽들은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역시나 뭐 구리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막상 8월 1일날 가서 진짜 구리 관세 그렇게 50%대 때리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곡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갔다라는 쪽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달러 약세에 대한 효과들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간 선물은 아까 1시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 기준은 크다는 쪽인데, 이건 뭐 오늘 개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시는 실적을 많이 볼 테니까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동향들 보게 되면 러셀 2000 낙폭이 좀 컸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버텼습니다. 좀 특이한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표들 가지고 한번 볼까요? 지표 보게 되면 경기선행지수 관련된 쪽의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전월 대비 0.3% 하락, 상반기 2.8% 감소, 둔화죠. 그런 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 경기 모멘텀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한때는 이렇게 쭉 계속 하락하다가 반전을 딱 시도를 했었어요. 그게 상반기 중에 보여줬던 모습들이고, 근데 다시 동력을 잃어간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쪽이 아닌 쪽에서 하나가 또 원펀치, 투펀치 피치가 신용평가사죠. 근데 이게 미국 내 25%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악화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건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죠. 왜냐면 이게 피치가 유럽계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너희가 왜 우리 거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평가르기가 시작이 되네요. 뭐 꼭 무디스가 미국에 유리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쪽에서 약간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나왔던 지난번에 OBBA 법안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29년,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년 정도, 4, 5년 뒤에 가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135%. 경고를 하는 거죠. 또 재정 적자 폭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 기축통화라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 거기다가 또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고를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하락이 확 되다가 좀 약간 둔화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이 염두를 하고 있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부터 실적 기대와 우려, 기대보다는 우려? 모르겠습니다. 이쪽들은 지금 눈높이는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4.9에서 5.6으로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하반기 어떻게 될까라는 쪽과 함께 또 기업들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무역 협상과 관련된 쪽에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재무장관은 8월 1일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전회 협상 서두르지 않고 질 높은 합의를 우선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 높은 합의가 뭘까요? 그런 쪽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환상적 합의, 이런 게 질 높은 합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4월 수준으로 복원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보니까 4월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쪽에 지금 나라들이나 변화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지금 CNBC 쪽에서 나온 내용들은 상대국이 많이 미국과 연결해서 지금 뭘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직접적으로 협상팀을 꾸리거나 니넨 그래라 하고 되게 시큰둥한 국가도 만만치 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적극적인 나라들 뭐 무역 규모가 좀 큰 나라 뭐 미국이나 미국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 다 작은 국가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말하니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서 뭐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쪽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만 지금 되게 열심히 이걸 터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종목들 잠깐만 보고 갈까요? 예, 지금 테슬라 약했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실적 뚜껑 열어보고 보자 라는 쪽들인 것 같고 이래가 또 보니까 퀀텀스케이프 같은 이런 쪽들 또 양자 컴퓨터 쪽들은 양자가 아니죠. 그 전고체 쪽들은 좀 약했고 그러다가 앨범알이 강하다가 다 빠졌습니다. 요거 잠깐만 볼까요? 저희가 앨범알과 이체전지 관련된 쪽들을 또 많이 연결을 시켜서 리튬 이거 또 지금부터 이체전지 시작이다 이런 쪽들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예, 앨범알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힘낼게 해서 중기 저항권 돌파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단 저항도 만만치가 않죠. 80달러대가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조금 좀 눌림목이 가겠죠. 70달러대 중반 하고 잘 지지하고 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변화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또 2000년째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했고 다 이제부터 진짜야 가는 거야 막 하는데 아직 좀 단기 과열도 보여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동향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또 항상 그렇죠. 이런 쪽들은 뭐 목소리가 높아지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 또 리튬 쪽들도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또 포드 정도만 올랐네요. 그런 것 같고 지금 또 봤을 때 엔비디아 관련된 쪽도 약했고 기대감이 좀 컸나요? 그런 것 같고 엔비디아 약했고 TSMC 약하고 어제 보니까 ARM이 또 강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TSMC 가지고 올라오니까 또 TSMC 최고네 뭐네 말을 봤는데 솔직히 상승률로 볼까요? 브로드컴이 더 셌습니다. 그런 거 보고 참 그렇죠. 근데 뭐 같이 올라왔으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단기 상승폭들은 뭐가 더 셌는지는 좀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AI 쪽에 대한 칩 성장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좀 주도가 계속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뭐 저점 매수해서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큰 방향들이 미국 시장이 그냥 탄탄하게 올라갈까? 여기서는 아직은 조금 계속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좀 선방합니다. 실적 시즌인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먼저 알파벳이 먼저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실적 발표 전에 강한 거 또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팔란티어 한 1%대 하락하면서 조금 좀 분위기 좀 그런 쪽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쪽들도 강한 모습이 없고 양자 컴퓨터가 여기 있었네요. 또 우르르 다 밀려 내려갔네요. 대부분의 쪽들이 약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러셀 2000과 함께 중소형 쪽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주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켓랩 우주개발 쪽들도 한때 스페이스X가 위축되면 우리가 다 부각받지롱 했던 게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중요해서 없앨 수 없다 라고 하다 보니까 반사익 아니죠. 그래서 역시나 그래서 머스크의 테슬라를 좀 끌어올렸는데 장중에 갔던 건 다 밀렸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대부분의 에너지 업체들 유틸리티 쪽들도 좀 약했고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지금 통신 쪽 약간 유틸리티 경기 방어된 종목들 이런 쪽들이 조금 좀 강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블록은 지금 서클 모회사죠. 서클의 운영회사 블록은 강했는데 막상 서클은 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드렸죠. 무리하는 거 아니다. 서클 이런 자리들 무리하시게 되면 고생한다. 지금 딱 보게 되면 이 위쪽에서 이런 저항대 들어오는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들어온 모습들이죠. 단기적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또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200달러 테스트 또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는 게 맞지 이런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장장 쪽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 증시는
오르긴 올랐는데 찝찝. 예, 이런 모습들이고, 국내 증시는 일단 어제, 지금 3200선 진입 잘 했는데, 예, 그리고 안착했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 모습들로 딱 열어놓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는 이렇게 또 삼각 수렴 쪽의 패턴들이 갖춰지네요. 네, 3200 안착하고 거래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종목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저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변동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시장은 차분하게 3200선 안착했고, 근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시장의 질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올라오고 그러면 삼성전자만 가다 보니까 나머지 우르르, 예, 또 2차 전지 가다 보게 되면 2차 전지에 또 저희 트라우마가 있죠. 이거 쫙 가게 되면 나머지 또 우르르, 물론 바이오가 못 가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뭐 이제 시장이다 막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춤하게 되면 조용하고 2차 전지 또 강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2차 전지 시장이다, 이제 렛츠고 뭐 보니까 다 이쪽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또 주춤한다 그러면 예, 또 조용하겠죠.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일단 시장이 약간 수급 쏠림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2차전지, 물론 또 나머지 좀 섹터, 어제 보니까 신재생도 강했었죠. 신재생에너지, 뭐 CS윈드, 그리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도 또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동안에 못 가다 보니까 한번 또 툭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약했고, 어제 보니까 또 지주사, 예, 또 거기다가 뭐 증권 이런 것도 약했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강한 섹터가 있게 되면 나머지 주춤한 건 맞겠는데, 하지만 수급 쏠림 때문에 모두가 와르르 안 되면서 또 뭐 안 되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제 또 기존 전통주 조방원 버티고 있죠. 이런 것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하나가 강한데 나머지가 뭐 와르르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버텨준다는 쪽에서 수급 쏠림이 많이 완화됐구나, 시장이 좀 많이 다변화돼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 안 중요하고, 예, 한국 시장의 특성상 주도로 누가 딱 또 떠오르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누가 신고가를 내고 또 위로 푸시가 들어가냐, 이걸 봤을 때 실적 시즌 쪽에 과연 시장은 뭘 보고 있을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 이 파워 수급에서 안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용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 주도주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쪽들, 전력기기, 이게 수급이 확 빠지고 안 될 것이냐 라고 보는 게 아닌 측면들의 수급에서 확인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HD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합니다. 뭐 일정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실적 발표했는데 이거 괜찮은데란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또 과거에 오랜 또 주도를 해왔지만 이게 또 역시나 탄력을 받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의 첫 주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들 쪽으로 또 재편되면서 주도주 쪽으로 또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뭐 철강화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별로 2분기 안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턴어라운드 그 스케줄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기업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도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안 된다로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실적 시즌 쪽에서 어떤 쪽이 푸시를 하면서 강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면서 실적 시즌은 그냥 마음을 싹 좀 비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예, 어느 쪽이 강하다 그러면, 시장의 모습 보인다 그러면, 그래 너로 한번 플레이 해줄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한 대응이 아닐까라고. 예, 시장의 대응이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냥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몸을 쫓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몇 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요즘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또 폴더블, 즉 ITC 쪽에서 지금 의외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폴더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빡 움직이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어차피 폴더블이면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가 전면이 5.5, 그리고 뒤에가 이게 맞냐? 예. 전면 하나 있고 또 안에 내부에 또 있고 이렇게 접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폴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벌써 디스플레이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크게 두 개겠죠. 근데 저희 구분상으로 보게 되면
예전의 디스플레이보다 1.5배가 커지는 거죠. 더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앞에 접는 거 한다고 해서 화면 한 개, 바깥에 한 개. 그러면은 이거를 독자 공급하게 된다. 오히려 OLED와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양에서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많이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폴드 그리고 또 지금 플립 이거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책처럼 나온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는 벌써 지금 3배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OLED가 이게 애플까지 참여한다.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OLED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나 폴더블에 대한 관점들이 높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서 단기적으로 시총이 쫙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 때 뭐가 보여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때 공백이니까 뭐 다 알고 있었어. 실적 발표 별거 아니야. 뭐 요만큼 조정받고 그냥 쭉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기회 때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엔 후자. 예. 속도 조절 훅 나오고 그 다음에 야 이게 여기까지 올랐어? 이거는 실적도 나온 게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보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단기 매물 소화하고 그렇게 가겠죠.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무리할 필요 없다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대응하는 거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점으로 보시고 특히 그거 한번 볼까요? 요즘에 또 뭐 이쪽 IT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요즘 사피엔 반도체 가지고 어제는 호모 사피엔스 반도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막 올라가는 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 엄청 열광하더라고요. 이거 거래 그렇게 많이 되는 편 아닙니다.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거 13만 주 되면서 거의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거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실적 시즌에 딱 들어갔을 때 지금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볼까요? 야 이거 분기 실적 보면은 작년에는 매출액이 1억입니다. 말이 돼요 이런 회사가? 예,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 고생했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16억이 나와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6억. 뭐예요 이거? 예. 2분기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막 무리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쪽에서 연간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 8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0억, 4억. 뭐예요 이거? 예.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타겟은 2026년입니다. 여기서부터 27년까지. 그래서 얘기로는 2천억대는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회사 측인데 아직까지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리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나 이거 됐어요. 라는 기대감이 훨씬 큰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또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 비중 줄여서 부담 없으면 갖고 계셨다가 눌리면 사셔야겠죠. 그게 제일 좋겠다. 실적 발표하고 보는 거 끝나고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런 OLED 쪽에서 영향력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애플 쪽에 우리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7년 가게 되면 애플이 2200만 대 폴더블 팔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80%까지 올라간다. 오예라고 하는데 애플입니다. 꼭 기억하실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단독 벤더가 솔 벤더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 과연 좋아할까요?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또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니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자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또 어떤 관계냐면 폴더블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 모든 걸 치프를 다 보여주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공급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경쟁을 한다. 애플이 바보입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여러 가지 견제도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너무 지금 다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항상 중심은 잡고 봐야 될 게 맞지 않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키움증권에서 아주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블 쪽에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쪽에서 애플과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축으로 이제 쭉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UTG 쪽 이것도 이번에 내일인가요? 오늘인가 상장하죠? 도인시스 그쪽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필 또 이런 때 상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높은 편인데 그렇다고 아시는 것처럼
막 쫓아가지 마시죠. 예. 그래서 강화유리 쪽은 우리나라가 하는 업체 없습니다. 거기다 외장인지 KH바텍이 들어가는데 애플은 또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이건 또 이탈돼서 좀 약한 모습들이죠. 내장은 파이낸텍 들어간다는 쪽에서 요게 그래서 강한 모습들이고, 이거 OCA, 이거 어데시브 광학 필름이죠. 그러니까 접착 필름 이쪽에서 삼성 SDI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필름 쪽에선 하이테크, 세계 하이테크가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또 강한 모습들, 뭐 이녹스 첨단에서 그래서 강한 모습들이죠. 인터플렉스는 여기 지금 디지타이저 쪽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인터플렉스는 또 만약에 우리도라고 하게 되면 바뀌겠죠. 근데 덕산 네오룩스 연결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서 결론이 나냐면 삼성과 애플에서 동시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종목들, 이런 게 지금 부각받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다 부각받는다, 이렇게 오케이 이런 쪽으로 보시고, 하지만 옛날처럼 갤럭시 그러니까 폴더블이나 새로운 IT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해당 대기업 계열사가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게 쭉 가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그래 그러면 파이넴텍, 뭐 세경하이테크 이런 쪽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갔는데, 요즘 보게 되면 대기업 이런 쪽 안 가요. 안 가고 옆으로 횡보하고 나머지만 모멘텀 강한 쪽들이 더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자신감이 ITC에 대해서 빡 끌어올리지 않는 상황들인데, 이런 게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고 주춤막 거의 뭐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만 가고 있다. 요거에 대한 흐름들은 잘 체크해보고, 예, 막 따라가지 말자. 예, 좀 무리하는 거는 경계하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쪽의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고 가게 되면요. 예, 지금 일단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 얘기 드렸던 얘기, 음극재 쪽 지금 흑연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돼 안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K임극재 시장 열렸다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퓨처의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 얘기 드렸었죠. 단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지금 무리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네, 항상 그렇죠. 주가 올라가게 되면 바닥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라.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LG화학과 예, 지금 많이 좀 차별을 둘 게 필요해요.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이게 2차전지 쪽으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철강, LG화학의 또 화학, 둘 다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매출 비중이 그쪽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움직이는 배경들은 일단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변화가 들어올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럼 철강이나 화학 쪽들은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졌던 거를 올려 세울 걸, 그래서 P에 대해서 올라갈 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제 업황은 바닥을 쳤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말씀드리는 게 구조조정은 어떤 산업의 공급단의 변화입니다. 공급 사이드의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구조조정이 가격을 올리겠죠. 중요한 거는 수요 단도 있습니다. 수요 사이드, 이것도 생각을 꼭 해야 되겠죠. 이거는 Q와 연결되겠죠. 그런데 지금 P는 올라가는데 수요 쪽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급 쪽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에 얼만큼 조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 얘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뭘 하겠다는 쪽에 대한 중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쭉 올라온 거죠. 구체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수요단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거와 같이 맞춰서 Q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구조조정을 할 때는 경기 부양과 같이 맞추면서 나온 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구조조정이 끝나고 다 완벽하게 됐을 때 경기 부양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Q 확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P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한 업종 섹터들 고고고 얘기하는데, 막상 P만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Q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급과 수요가 다 맞는 P와 Q가 좋아지는 그런 섹터가 더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지금 대세가 된 건 마냥,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지금 똑같아요. 이런 쪽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탄산 리튬 가격들 쭉 올라오고 원자재 가격들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지금 전기차가 그만큼 잘 팔릴까요?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팔릴 것 같, 2차전지 그래서 많이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BBBA 법안을 통해서 일단 보조금은 못 줍니다. 그러면 혹독한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약간 경쟁이 또 시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한국이 할 역할 쪽에서 LFP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싼 거 찾을 때 보니까 그래서 얘기는 저희 파워시장에서도 무지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난 한 2달 동안 이쪽을 보시는 게 맞겠다. NNF와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음극재 이쪽 보는 게 맞겠다. 그러고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저런 타격으로 인해서 말아보는 게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이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기까지 쳐졌던 뭐 사마알루미늄, TCC 스틸 또 장비업체 뭐 나인테크 이런 것들 뭐 다 쭉 올라오다 보니까 2차전지가 와 드디어 뭐 이제 본격적으로 다 밀고 가서 시장의 주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은 아직은 이거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는 시간을 좀 보고 대응을 하자 쪽들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도 더 시장에서 막 열광할 때 또 막 또 그것만 챙길 때 좀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쪽에서 또 정리했던 내용들 사모펀드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보는데 저희가 그러면 시장에서 강한 쪽들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종목들이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는요? 그렇게 매매 잘한다고 하는 사모펀드들은 왜 관심이 없냐? 요게 좀 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자력 들어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까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하나 들어가 있어요. 힘냈으면 좋겠는데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연결돼서 그쪽이다. 아직은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한화에로스페이스, 방산 쪽,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조선 쪽, 정밀력기기, 일진전기, 풍산도 방산 쪽, 철강은 들어와 있네요. 이런 것들. 철강 쪽들은 뭐 그렇다고 쳐도 모습이 그쪽으로 완전히 간 것도 아닌데요. 이런 모습도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또 이쪽 강하다 보니까 IT 쪽에 폴더블 쪽들 강한 모습들이고 Y엔터 들어오고 있고 엔터 쪽들이고요. 원택 축하드립니다. 에어플래스 화이팅. 이런 쪽들 S&D 화이팅. 이런 쪽들이고 독신세미캠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다 소개드렸던 종목들이어서요.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아직 뭐 지금 강한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약간 실적으로 포인트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잘 챙겨보자 그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매매 잘하는 쪽들에 대한 컨닝은 그런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은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수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기준선 볼까요? 기준선 보게 되면 7월 22일 3194 3200선 3195 이런 쪽들 쪽에서 크게 달렸는지 안 됐는지 보고 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수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변화와 변동성 잘 체크해보고 그게 시장의 주도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더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더운데 화이팅! 계좌는 불나라! 다시 불지피는 쪽에 모드로 들어가면서 좋아요도 불나라! 여러분들이 막 눌러주셔가지고 좋아요도 팍! 구독도 쫙!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파워 시황에서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